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지수 조정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수급주에 관한 이야기를 지수가 현재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 뒤의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번 매매에 보완할 점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일은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나고 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주가가 흘러갔다면 자신의 시나리오에 더 확신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생각과 다른 흐름이 나왔다면 자신의 시나리오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최근 지수의 조정에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집을 했던 종목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주, 테마주 위주의 매매를 하지만 지수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수급이 좋았던 수급주를 공략하는 것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처럼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수급주들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 가지 조건값들의 조합으로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종목들을 한번 보고요. 조건값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도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세력주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급을 이용해서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몇몇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요. 지난 지수 조정기에 말씀드렸었던 그 수급주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이 상하프론테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그 평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이 0258 화면, 기관 매매 동향 화면을 한번 보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의미 있는 기준봉이 나왔던 그 날짜가 1월 28일인데요. 이 날짜로 설정을 하고요. 이 종목이 상승을 했던 그 양봉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이고요. 2월 1일로 설정을 하면 기관의 매수 평단가는 대략 57,100원 정도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고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자신들의 평단가만큼 하락이 나오니까 바로 반등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기준봉 이전에 또 의미 있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있던 매물대를 돌파한 바로 이날 1월 22일 날이 기관의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22일로 한번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요. 여전히 기관이 이 종목의 주도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의 평단가는 54,950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가를 54,950원으로 설정을 하면요.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할 때 최근에 들어온 평단가 부근, 바로 57,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주가 지수가 더 급하게 하락이 나온다면 바로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에 들어온 이 기관의 평단가만큼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은 이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1월 22일부터 들어왔죠. 날짜를 1월 22일로 설정을 하고요. 이 누적 순매수량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외국인의 평단가는 이 양봉의 종가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2월 3일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외국인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시켰던 평단가가 13만 4,600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13만 4,650원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 종목이 어떠한 이유에선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평단가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바로 반등을 시킨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말씀드렸던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요. 대량 순매수가 들어온 날은 바로 이날이죠.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1월 15일이고요. 15일로 가서 한번 보면요. 이 종목의 주도 세력은 기관이죠. 그리고 기관의 평단가는 39,780원인데 날짜를 바꿔야 되겠죠. 날짜를 1월 26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상승시킨 기관은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이 과정 동안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의 평단가는 39,170원 정도 됩니다. 바로 여기죠.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자신들의 평단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지수가 조정받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있었고요. 12월 24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4일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 종목의 주도 세력은 기관이고요. 매수 평단가는 55,920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기관이 상승을 시켰죠. 그리고 주가가 자기네들의 평단가만큼 하락을 하니까 바로 반등을 시킨 모습입니다. 확인이 되죠. 그리고 사막 콘덴서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 날이 바로 이날이죠. 12월 23일 이날이고요. 날짜를 12월 23일로 설정을 하면 그리고 고가도 1월 13일로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도 세력은 기관이고 매수 평단가는 68,000원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됩니다.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절반보다 약간 더 낮은 위치고요. 이 종목은 자기들의 평단가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죠. 지수의 반등과 함께 그대로 상승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도 지수의 조정이 좀 더 깊어져서 이만큼 하락이 나왔다면은 아마 크게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MC넥스도 있었고요. 12월 23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양매수가 들어온 날 12월 23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 종목의 주도 세력은 기관이고요. 매수 평단가는 46,800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진 이 1월 11일 기준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관의 평단가는 51,650원 정도 되죠. 바로 여기고요. 기준봉의 날짜를 여기부터 보는 것은 조금은 더 공격적인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어떻게 진행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아주 강한 거래량이 나온 이 날짜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평단가만큼 하락을 하니까 크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공격적인 타점에서 1차 매수 타점을 들어가고요. 만약에 밀렸을 때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다른 종목들도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지수의 반등과 함께 종목도 대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지수가 하락하던 이 당시에 지수의 하락이 더 깊게 오더라도 저는 좋은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수의 조정이 생각보다는 약하게 끝나면서 수급주까지는 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수의 조정기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평단가를 이 HTS의 기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세력이든 자신들의 평단가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지수에 반등하는 시기하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 종합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해서
이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되돌림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요. 그때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했던,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은 이 지수의 반등과 함께 또다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반등 시기하고 조합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이 세 번째 조건은요. 시장의 분위기, 주도 섹터의 선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중심의 섹터들이 많이 부각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은 이 지수의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이 종목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저가 매수 심리하고 함께 지수의 반등이 더해지면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수의 반등 시기하고 조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 주도 섹터에 관한 그 종목 선정을 통해서 이 조건값들을 조합을 시켜보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확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지수 조정을 이용한 수급주의 매매 복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지수 조정이 온다면 잘 이용을 해서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여유 자금이 있어야겠죠? 항상 비중 조절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